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저는 도요타의 아발론 하이브리드 신차 발표회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발론이 도요타 모델들 중에서 어쨌거나 뭐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일본에 가면 더 큰 차가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도 사실 아발론이 그동안 판매가 되고 있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판매가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 신형 아발론은 차체도 많이 커지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데다가 그동안 가솔린 모델만 팔고 있던 것을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들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가격도 더 낮아져 가지고 벌써부터 예약 판매가 기대보다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지금 뭐 350여 대 정도 예약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이번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지금까지 도요타에서 팔았던 아발론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소개하는 모델은 5세대 아발론입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많이 익숙해 하실 TNGA, 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그 TNGA 플랫폼을 적용을 했습니다. TNGA는 프리우스부터 먼저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아발론, 캠리도 적용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 봤던 렉서스 ES도 같은 플랫폼인데 이제 렉서스다 보니까 플랫폼 이름 명칭만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플랫폼이고, 지난번에 시승했었던 그 렉서스 ES300H랑 이번 아발론은 완전히 쌍둥이는 아니구나. 완전히 형제차. 쌍둥이는 똑같아야 되니까. 쌍둥이는 아니고 완전히 형제차인데, 사실은 형제라고 하기가 좀 그렇구나. 이란성 쌍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모양은 다른데, 그죠? 외향은 다르지만, 그 모든 구조나 파워트레인이나, 플랫폼이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휠 베이스가 그 기존 모델보다 5cm가 더 늘어나고, 물론 이제 길이는 한 15mm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휠 베이스가 50mm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차체가 그동안은 대형이라고 하긴 해도 아무래도 휠 베이스에서 국내 모델들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사실 좀 실내 공간 면에서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죠. 그랜저랑 경쟁하기에 휠 베이스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기존의 아발론이었는데, 이번에는 휠 베이스가 50mm 늘어나서 2870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의 2845보다 25mm가 더 길어요. 이제는 제대로 대형, 국내 기준으로 이제 대형 세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휠 베이스도 길어지고, 차체 길이는 길이도 그랜저보다 45mm가 더 기네요. 네, 그렇게 해서 길이든 휠 베이스든 국내 판매하고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더 길어졌더라. 사실 이 모델이 지난번 부산 모터쇼 때 이미 저희가 한번 봤던 모델이라 디자인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잠깐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이게 앞부분이 이 그릴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이게 그렇죠. 사실 이게 좀 낯설어요. 여전히 지금 렉서스의 스핀들 그릴도 처음에는 엄청 낯설다가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고, 심지어는 이제는 스핀들 그릴이 적용된 디자인으로 와 엄청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발론의 이 역대 최고로 커진 이 그릴은 사실 좀 여전히 좀 낯설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긴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비례가 굉장히 많이 늘씬해져 가지고 전체적인 비례 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잘 빠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쪽으로 쭉 이렇게 늘씬하게 빠지는 느낌이 신형 ES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풀 LED 헤드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3개 형태로 이렇게 컵을 다는 이런 스타일은 좀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라이트를 이렇게 좀 약간 광선검 같은 느낌으로 라이트를 넣어 놓은 거, 이 부분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이쪽에 공기가 통하는 길을 뚫어 놔 가지고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싹 빠져나오면서 옆으로 싹 타고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해 놨는데, 빠져나와서 이쪽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브레이크 냉각도 하고 공기 효율도 좋게 하고, 그런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모습에서는 이 라인은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게 빠져 있는데, 의외로 여기서 각을 한번 줬더라고요. 밑으로 꺾어 내려오는 요 각이 한번 있고, 또 특이한 게
여기도 보면 라인을 조금 파놓아 가지고 여기는 다분히 공기의 흐름을 좀 고려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아발론 하이브리드가 좀 특이한 게 휠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사실 그동안 거의 웬만한 차들은 휠에서 나 하이브리드야 이런 느낌을 확실히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하이브리드에 적용되어 있는 휠이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아발론은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18인치 휠을 장착을 해놔가지고 사이즈 면에서도 지금 제일 커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다 17인치 휠이고 실제로 타이어도 폭이 이거보다 더 좁은 그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휠도 18인치에 지금 이게 타이어가 235, 45, 18이거든요. 지금 훨씬 더 광폭 타이어고 또 휠도 훨씬 더 큰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좀 대형 세단에 어울리는 그런 비례를 갖추고 있다는 점, 요 점도 그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조금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 이게 이 뒷모습을 보는데 왜 벤티지 생각이 나지? 지금 여기 이렇게 쑥쑥 이게 확 파놓은 느낌이요. 지난번 벤티지에서 벤티지는 뒷모습 정말 예뻐라고 했던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특이해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꺾었다가 이렇게 튀어나왔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이 사실 앞모습은 좀 충격적으로 여전히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그다음에 다행히 뒷모습은 좀 상당히 날렵한 스타일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도 나게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면에서는 휠 베이스가 늘어나고 또 길이도 조금 더 길어지면서 차체가 늘씬한 느낌이 드는 점,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인테리어도 잠깐 한번 볼까요? 우와. 역시 널찍널찍하고 큼직큼직하네요. 네. 지금 이게 토요타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요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렉서스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일단 뭐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이 센터 스택 부분인데요. 보통 센터 스택이라고 이야기하면 뒤가 이렇게 뚫려 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뚫려 있는데 좀 이제 플로팅 형태의, 그런데 이게 꼭 스키 활강 점프대처럼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런 스타일은 사실 또 처음 보네요. 그랜저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추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터치가 되는 메뉴들은 좌우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공조 장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도 이게 토요타에서 그동안 계속 봐오던 스티어링 휠 디자인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쪽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작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오디오는 이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 우드를 이렇게 둘러놨는데 이 우드 느낌도 이게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스타일도 있고 좀 더 밝은 색도 있고, 그래서 이 우드 느낌도 상당히 좀 뭐 괜찮게, 토요타 렉서스의 이 우드랑 이런 알루미늄 이런 마감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괜찮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 좀 약간 과하게 막 넓고 막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그냥 무난하고 안정적이고, 또 지난번에 캠리 하이브리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폭포수 같은 그거에 비하면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계기판에는 뭐 당연히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변속기 밑에 이제 EV 모드 선택하는 버튼, 그리고 에코, 노멀, 스포츠,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들이 있고, 이번에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이게 컵홀더잖아요. 이것도 컵홀더고 이것도 컵홀더인데, 이 컵홀더를 설계하면서 스마트폰도 좀 넣기 쉽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경 써서. 이게 이런 뜻인가? 이렇게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넣으면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전 쑥 들어갈 줄 알았는데 쑥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세워지네요. 오, 원래 의도가 이런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지금 아이폰 플러스 사이즈거든요. 플러스 사이즈를 딱 넣으면 저절로 이렇게 딱 고정이 딱 돼요. 와, 이거 상당히 괜찮네. 원래 의도가 이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디자인할 때 스마트폰을 좀 쉽게 거치할 수 있도록 컵홀더랑 스마트폰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에 넣어도, 여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넣어도 이렇게 되고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특이하네요. 시트는 뭐 무난하게 편안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일단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맞추고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우와, 역시 아무래도 이제 K7보다도 이게 휠베이스가 더 길죠. 그랜저보다도 더 길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확실히 여유가 있네요. 앞에 거의 크게 한 뼘으로 지금 차이가 나고, 주먹으로는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뒷좌석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 아발론에서 아무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실내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간은 굉장히 여유 있게 잘 뽑아놨네요. 가죽 느낌도 괜찮습니다. 지금 USB를 충전할 수 있는 데를 5개나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이 시트는 폴딩이 돼요. 이게 어디서 폴딩을 할 수 있나? 뒤에서 열어야 되나 보네. 뒤쪽에서 열게 되면 지금 6대4로 폴딩을 할 수 있어서 긴 화물도 실을 수가 있고, 대형 세단에 어울리게 넉넉한 뒷좌석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그동안 이제 배터리를 시트 뒤쪽에 놓다 보니까 공간에서 좀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배터리를 이제 아래쪽으로 깔면서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네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네. 가스리프트를, 여기에 가스리프트가 이렇게 노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처음 보네요. 이야.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당겨서 접으면 이렇게 6대4로 시트를 접어서 굉장히 긴 짐도 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 놨습니다. 좌우에 이쪽에는 여기 배터리가 뒤에 와 있네요. 뒤에 와 있고, 네, 트렁크 광활합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뭐 가솔린 6기통 엔진만 있었는데,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서 하이브리드만 판매를 하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뭐 렉서스도 ES가 제일 많이 팔리고, 또 캠리 하이브리드도 많이 팔리는 걸 감안하면 기존의 캠리 하이브리드에서 또 사이즈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소식이 되는 거죠. 2.5리터 가솔린 엔진에다가 도요타의 직병렬 혼합 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시스템 출력이 218마력, 가솔린 엔진 출력이 178마력인데 그랜저는 2.4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보다 엔진 출력도 좀 더 높고 전체 시스템 출력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복합 연비가 16.2인데 지금 아발론은 16.6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수치상으로 그랜저보다 연비가 조금 더 좋게 나오더라. 그리고 그 현대차의 하이브리드하고 도요타 하이브리드가 약간 좀 특징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현대차는 고속주행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이브리드 차들은 도심에서 연비가 확실히 월등히 더 좋고, 고속도로로 가면 상대적으로 더 도심보다 연비가 낮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도심 연비가 보다 고속도로 연비가 조금 더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정통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처럼 복합은 16.6이고 도심이 16.7이고 고속도로가 16.4. 그래서 실제로 도심 주행,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도심 주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평상시에 주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봤을 때 그랜저 하이브리드 대비 좀 더 장점이다. 약간 큰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도심에서 좀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도 좀 더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이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일단 패키징 면에서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그랜저보다 더 크고 또 힘도 그랜저보다 더 좋고 연비도 그랜저보다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발론이 사이즈에서도 부족하고 여기저기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 신형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많은 부분들을 커버해서 나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반갑고요. 가격도 물론 이제 국산차인 그랜저랑 비교하면 그랜저가 3천 중후반에 걸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옵션을 더 하게 되면 4천을 조금 넘어가게 되는데 이 차는 가격이 4,6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형이 4,730만 원이었는데 구형보다 가격이 더 내려갔어요.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고 신형이고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고 심지어는 이 반자율 주행 기능들까지 다 적용을 했는데 구형보다 가격이 더 내려갔다라는 점은 사실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죠. 대체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가격이 더 높은 걸 감안한다면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고도 가격이 더 내려가서 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비교할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란성 쌍둥이라고 이야기했던 ES300H가 가격이 5천 후반에서 6천 중반까지 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4,660만 원이면 실제로 이 차의 어떤 효율성이나 공간이나 그런 것들은 실용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누리면서 가격은 좀 더 싸게, 그래서 고급스러운 부분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좀 더 현실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모델로 출시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컬러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예전에 도요타의 약간 밝은색, 그거보다는 살짝 더 어두워져 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파란색 컬러의 아발론입니다. 이게 이 앞부분 디자인 이거 가지고 아마 좀 더 한동안은 이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여전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패키징이나 공간이나 연비나 가격이나 상당히 잘 나왔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구매를 하고 계시는 이유가 당연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도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